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인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양PD입니다. 네, 쉐보레 볼트를 가지고 시승을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안 도와주네요. 그러게요. 네, 비가 동선이 왔다 굉장히 겠다. 꼬였어요. 네, 비구름이 막 저희를 따라다니면서 네. 엄청나게 비를 뿌려대고 지금 이 물 불어나신 거 보이시죠? 와, 지금 늦여름에 비가 줄기차게 가열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아까들 네, 와인딩에서 타이어가 이제 스포츠 주행에는 맞질 않네요. 타이어는 쓰레기네요. 네. 자, 지금 양PD가 뒤에 탔는데 또 종이인형처럼 날아다니겠습니다. 자, 왜 방금 이런 타이어 소리가 났냐면 언덕에서 가속을 하느라고 네. 악셀을 좀 많이 밟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센터프가 앞타이어 가니까 네. 그래서 타이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네네. 네, 지금 이게 밸런스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나중에 코너링을 할 때 보면 이렇게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게 가속이 네. 보통 우리가 200마력대 내외, 네. 그 다음에 36.8kg 정도 되는 차에서 느껴지는 거와 네. 약간 달라요. 네. 가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든지 속도 면에서는 비슷할 수 있으나 네. 그 과정이 너무나 명확하고 지체 현상이 없으니까 네, 네. 체감은 한 20~30%더 세게 느껴져요. 네.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게 전기차라는 게 이런 매력이 있어요. 시원시원합니다. 한마디로. 네네, 정말 네. 시원시원하고요. 네. 그 다음에 배터리가 하부 쪽에서 무게 중심을 낮게 가져가고 또 전후 좌우를 강하게 프레임 형태로 잡고 있으니까 네. 하중에 따른 어떤 롤이 별로 느껴지질 않고 네. 코너링을 할 때의 어떤 코너링 포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지금 큽니다. 예. 얘 힘을 한번 보려면 네. 지금 50 정도 해서 이제 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자, 풀악셀. 예, 거의 지금 네. 최대 토크가 네. 바로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밀어주는 힘이 네. 상당히 셉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 보면은 네. 요게 이제 36.8kgm가 아니라 네. 한 45에서 50 사이 정도의 늑후감이 느껴져요. 느낌은 딱 그럴 그 수 정도의 있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감할 수 있는 토크감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진다는 점. 네. 예, 이런 점들이 전기차의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답답할 일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사이즈 정도의 차를 타면 보통 뭐 센 차, 뭐 300마력, 400마력 타다가 이런 차를 타면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별로 답답한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전륜 기반인데도 네. 언더스티어라는 게 정말 뭐지? 할 정도로 뉴트럴합니다. 예, 선회할 때도 그냥 돌아요. 예, 큰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좌우 롤이라든지 하중 이동에 따른 무게중심의 이동이 거의 느껴지질 않아요. 요 정도 코너에서는요. 네. 운전도 지금 상당히 명확하고 편하시죠? 네, 좀 편안하게 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에코 타이어라서 네. 그립을 얘가 얼마까지 받아줄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타이어 그립에는 신경을 써야 돼요. 네, 타이어가 네. 슬립해서 아마 그립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방금 브레이크 밟을 때 네. 타이어 소리가 좀 났는데 네네. 얘 브레이크가 초기 반응 응답력이 좀 세네요. 네. 네,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선회력 자체는 네. 상당히 훌륭합니다. 네. 이게 그 고성능 어지간한 고성능 스포츠 쿠페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지금. 네. 네. 정말 그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어요. 전기차가 이런 어떤 완성도라면 충전 효율, 그 다음에 충전 시간만 확보가 되고 가격만 안정화되면 그러니까요. 내연기관의 어떤 효율하고는 거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의 시대가 멀지 않았나요? 타이어 그립이 상당히 낮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포크 가면 타이어 그냥 죽어요 그냥. 예, 좀 조심을 해야 되긴 하겠는데 지금 차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거동이라든지 기본적인 특성은 상당히 뉴트럴해요. 그래서 타이어만 조금 고성능 타이어로 바꾸게 되면 무지하게 재미있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와인딩하니까 전력 사용량이 확 느네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와인딩을 약간 했는데요. 네. 예, 한 30,
30kW 네. 정도로 이제 네. 증가를 급속도로 합니다.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네, 급가속을 하거나 이제 파워를 많이 쓰게 되면 네. 배터리 소모량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렇죠. 이런 특히나 문제가 좀 언덕에서. 있어요. 네. 보통 요 정도 사이즈 되는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네. 와인딩이 거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심하게 말하면 좌우로 넘어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그렇죠. 있죠. 더군다나 물론 휠베이스가 짧다라는 어떤 이점은 있습니다만 네. 그 외에 차고가 높고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네. 전륜구동 베이스가 대부분일 테니까 예, 그래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선행시 가속 페달을 받게 되면 전륜구동 특유의 언더스티어는 네, 나는데 네. 네. 그 이외의 동작에서는 이게 전륜구동인지 뭔지 잘 네. 구분이 안 갈 정도의 뉴트럴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악셀 컨트롤 잘하면 예, 전륜구동이 티 안 내고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언더가 난다 해도 전륜구동에서 발만 싹 떼면은 네. 다시 그게 교정돼서 네. 네. 원래 동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네.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기차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고 장점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네. 바로 주행 감성 부분이에요. 네, 네. 주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이죠. 지금 이 정도 속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브레이크 네. 살짝 밟았는데 타이어 소리 나는 거 느끼시잖아요. 네. 그만큼 타이어가 쓰레기인데 예. 이 쓰레기 타이어를 가지고 코너링을 이렇게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고성능 차들도 쉽지 않은 특성인데 79메가 3.9만원 네. 남짓 볼트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네. 전기차와 효율적인 면을 비교했을 때는 네. 절대 전기차로 따라가기 어렵지 않나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진짜 3차선. 오, 이 타이어 쓰레기. 타이어 완전 쓰레기네. 씨. 지금 차대 밸런스에 비해서 타이어가 굉장히 안 좋아요. 타이어 접지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특히 이 웹그립이 너무 안 좋은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차 가지고는 젖은 노면에서 절대로 와인딩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단순히 이제 차체 밸런스가 상당히 네, 좋다라는 네. 점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 가지고 와인딩을 만약에 하실 분들은 타이어 바로 교체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네. 산길 다닐 타이어는 진짜 아니네. 네. 지금 저희 골로 갈 뻔했습니다. 양 PD랑 같이 있어서 별로 외롭진 않다. 왜 뭐예요? 3등분 되잖아. 같이 3등분. 죽자는 거야 지금. 우리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각자 살아야지. 죽어도 각자 살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밀리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타이어가 그립을 전혀 못 잡네요. 타이어가 네. 그 한계를 넘는 순간 진짜 못 잡아요. 그냥 놔버려요. 네. 이거는 원래 접지력도 안 좋지만 네. 웹 그립이 너무 안 좋은 네, 거예요. 성격도 네. 별로 안 좋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 위한 성격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파우더가 네. 거의 이거는 실리카 재질이 거의 없는 거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는 고체 느낌. 네. 타이 파우더란 얘기예요 이거. 야 이건 참. 플라스틱 박아놓은 것 같아요 이거. 대신 닳지는 않겠는데요? 근데 네. 이 플라스틱이 네. 이렇게 와인딩 이렇게 하중을 실어버리면 네. 확 달아버려요. 또 그래요? 네. 네, 참 네. 공부 못하는 게 밥도 많이 먹는군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알겠네요. 네. 세게 타시면 안 되고, 네. 그냥 차 코너링 좋네. 그렇죠. 하고 그 정도 딱 선만. 거기까지. 네. 딱 거기까지입니다. 네, 네. 아유, 괜찮아요. 거기서 안녕. 조금만 더 욕심을 내시면 큰일 납니다. 네. 네. 한마디로 이제 뒤집니다. 네. 그 저희가 차체 밸런스, 무게 배분, 네. 그다음에 전기차 특유의 선에리아 코너링 포스 이게 좋다는 거지. 네, 타이어가 좋다는 게 제가 지금 아닙니다. 볼트에서 이 타이어 요거 와인딩 하시면 안 돼요. 네. 요거 가지고서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네. 와인딩 하지 마. 많은 노면이든 젖은 노면이든 절대 안 되고요. 네. 타이어 꼭 바꾸시고 하세요. 바꾸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여러 가지 이제 주행상의 여러 가지 장점을 말했는데 네네. 무게 중심 낮고 네. 뭐 이런 말했는데 네. 그걸 생각하고 나 달려볼 거야. 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타이어 그렇습니다. 바꾸시고 가세요. 네. 훅 가십니다. 나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얘가. 근데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이게 조금만 브레이크를 밟아도 네, 네. 그리고 또 가속을 해도 타이어가 비병을 빌려대는 게 네. 그립은 이게 워낙 쓰레기인 예, 건 뭐. 아는데 어차피 전기차가 이렇게 와인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속 바이스텍 넘는 느낌이 네. 서스가 조금 단단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매끄럽게 넘어주지는 못해요. 네. 보통 이제 운전자들이 그 어필 다운힐 할 때 다운힐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필을 사실은 만만하게 그 반대예요. 보는 경우가 있죠. 네. 특히 전륜차는 어필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어필에서는 앞바퀴의 하중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무게가 뒤로 실리니까. 네. 그래서 접지력이 앞바퀴가 좀 줄어들거든요. 더군다나 가속을 하게 되면은 그럼 더 없어지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생기게 돼버리죠. 그렇게 그래서 돼버리니까 그러면서 핸들을 확 틀게 되면 네. 더 없어지죠. 그러니까 언더 푸싱 언더가 나는 거예요. 어필에서 네. 갖다 쳐박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코너 진입 전에 이제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네. 타이어 그립이 안 좋으니까 그때 쫙 밀리게 되는데 그 현상을 가만히 보면 이게 무게 배분이 네. 그 내연기관차가 보통 전륜구동 6대4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무게가 많으니까 네. 브레이크 제동 배분이 앞쪽에 더 많이 싣거든요. 네. 근데 하이브리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얘는 무게 배분이 55대 45로 뒤로 좀 더 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동 배분도 좀 교정이 돼야 될 텐데 네. 앞바퀴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전륜 구동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실어놓은 것 같아요. 코너 진입할 때 브레이크 어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옆으로 쫙 나가는 현상이 지금 얘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브레이크를 밟을 때 얘가 뭔가 신경질적인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를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리고 어필에서 절대 속도 내지 마세요. 네. 어필에서 전륜의 하중이 빠지게 되면 언더가 이제 두드러지게 일어나는데 네. 타이어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언더를 만나게 되면 차가 옆으로 밀립니다. 이 차는 참 밀려요. 나 미쉐린 타이어가 해서 이런 타이어가 있나 좀 처음 알았네요. 예. 역시 미쉐린은 그립이면 그립으로 쫙 좋게 만들고 그렇죠. 응? 네. 에너지면 에너지로 확 그냥 가나봐요. 이게 그렇죠. 참 네. 이게 막 뭐 어느 한쪽 성향이 두드러져야죠. 원래 다운힐 쪽은 내려가는 길은요. 네. 하중이 앞쪽으로 쏠리니까 그 이동을 하니까 네. 조향이 더 잘 먹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크게 속도를 내지 않는 이상 언더로 이렇게 밀리거나 처박히는 위험이 네. 더 덜한데 네. 이 차 같은 경우에 어필 속도 내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순정 상태에서 핸들을 급하게 절대로 조작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어필 코너 구간에서 브레이크 과도하게 조작하지 마십시오. 네.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하중 이동에 따른 전륜 조향 문제로 인해서 언더 발생하게 되면 그립력이 약한 타이어 때문에 차가 개처럼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푸시 언더로 처박히게 돼요. 제가 아까는 제동 배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얘가 이제 회생 제동이랑 브레이크 배분을 같이 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는 강하게 쓰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앞쪽으로 좀 과하게 가는 게 맞아요. 네. 지금 현재 상태가. 네. 그래서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인딩 코너라든지 이런 어떤 언덕길, 내리막길 운전하실 때 뭐 내리막길은 그냥 평소대로 하시면 되고요. 평소대로 조심하시면 됩니다. 언덕길은 언덕길 코너에서 과도한 악셀링, 과도한 브레이크 조작은 네. 금하셔야 됩니다. 부드럽게 네. 아주 부드럽게 그렇죠. 운전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과격하게 악셀링 브레이킹을 하고 싶으시면 타이어 바꾸세요. 타이어를 바꾸시면 조금 더 그 레인지 폭이 늘어납니다. 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최근 한 5년, 10년 동안 차를 언더스티어를 저만큼 밀려본 게 처음이에요. 네. 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말은 안 했지만 뒤질 뻔했습니다. 뒤지진 않아요. 뭐 결론을 내리면 전기차 앞으로의 대세입니다. 대세고요. 그리고 코너링 포스, 주행 퍼포먼스 좋습니다. 네.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무게중심 낮게 깔려 있고요. 대신 와인딩 저길 다시 가고 싶지 않은데요? 네, 대신 네. 전기차는 이제 연비 위주고 경직성 위주니까 타이어를 접지력 쓰레기 타이어를 많이 껴놓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좋고 전후 어떤 그 무게 중심 잘 잡혀져 있고 코너링 포스 좋다고 네. 이 순정 타이어로 와인딩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1,900만 원 정도를 받으면 3,000만 원 정도에서 그 구매가 가능하다 그럽니다. 근데 차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네. 뭐 3,000 정도는 충분히 돼요. 그 정도 가치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전기로 가고 5,000이면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데, 네. 네,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4천은 이제 그 가치는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차체 크기가 별로 크지를 않아요. 네. 그런데 4.1m 조금 넘는, 그러니까 차급으로 따지면 트랙스보다 약간 작은 정도. 그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미니 쿠퍼 컨트리맨? 네. 예, 미니 쿠퍼 컨트리맨 정도 사이즈인데 실내 공간은 상당히 넓어요. 네, 그렇게. 네,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걸 앞쪽에 느끼겠습니다. 엔진룸을 많이 활용을 안 하니까 지금 실내 공간을 많이 뺐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그 장치들이 차지하는 게 최소화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등받이. 네, 등받이의 두께가 되게 얇아서. 네네네. 뒷좌석 공간이 살벌해요, 지금. 예. 보면. 뒤에 공간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 아, 그리고 뭐 그 전기차의 특징인 그 디스플레이, 네.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널찍하고요. 네. 근데 차가 아니라 그냥 전자장비 같은 느낌. 네, 그냥 움직이는 전자 제품이에요. 네. 개념이. 예. 그 에너지 이렇게 눌러보면 현재 이제 에너지 효율이 나옵니다. 네. 가장 많이 쓴 구간이 이제 20kWh네요. 그 다음에 가장 적게 쓴 구간이 한 6kWh 정도 네. 되네요. 100km 가는데 네. 6kWh를 썼다. 정도 네. 말인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한 14 사이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대충 주행 시간 60kWh 배터리니까 주행 시간이 대충 나오죠? 예. 13이면은 4배, 5배가 좀 안 되네요. 네, 4.5배 그러니까 정도? 네. 한 4-5시간 정도 네. 예, 주행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 정도 네. 패턴으로. 네, 네, 네. 네, 지금 사용된 에너지, 그 다음에 주행거리.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내 온도 에어컨이 많이 네.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에어컨이 10% 잡아먹고, 네. 주행하는데 이제 90% 잡아먹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예, 에어컨이 한 9% 정도, 9% 정도 예,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우리가 가정용 에어컨처럼 네. 배터리가 전기로- 컴프레셔를 직접 돌려서 그러니까요. 예, 냉매를 그러니까 전기를 회전시키는 쓰는 거죠. 네, 네. 그런 방식이에요. 실내가 지금 엄청나게 시원해요. 네. 이게 앞쪽에서 열이 들어오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봄, 가을이 되면 네, 연비가 10% 정도 좋아질 텐데. 그렇죠. 배터리 근데 효율이 겨울이 되면 네, 자동차는 엔진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실내를 덮이는데 네. 얘는 또 히터를 또 틀어야 되거든요. 예, 히터 코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전기를 또 그렇죠. 태워야 되거든요. 예, 똑같이 아마 한 비슷할 겁니다. 네. 한 8~9% 정도 네. 배터리를 소모할 거로 그래서 이제 보이거든요. 이런 차들은 봄, 가을에 연비가 제일 좋고 네, 여름과 겨울은 어차피 한 10% 정도 손해 본다. 네,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자, 악셀을 밟으면 네, 네. 에너지가 모터에서 막 모터로 나가죠. 배터리에서 빼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를 못하지. 예, 회생제동이 되고 회생제동 하고 있는 있는 거죠. 거죠? 네. 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냥 가속 페달에서 떼기만 해도 네. 모터가 감속하면서 예, 감속이 됩니다. 예, 아 근데 이제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로우가 있고 네. D가 있어요. 네네, 근데 D에서는 그냥 자동 변속기처럼 네. 자동 변속기보다 약간 더한 정도로 감속이 돼요. 네, 그러니까 아주 마일드하게 모터 브레이크, 네. 회생제동이 마일드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로우 기어에 넣으면 네, 거의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네, 어느 정도 꽤 브레이크를 밟는 정도까지 회생제동을 해주니까 그렇죠, 브레이크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터 브레이크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네. 모터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그 마찰을 네. 회생제동으로 네.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아이폰에다가 이제 티맵 깔아서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하려면 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타록 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뭔지. 네. 예, 타록 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전기차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그 디지털 네트워킹, 그러니까 통신 쪽하고도 이제 연계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제조사에서 개별적으로 발전해 오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네. 별거 아닌 펌웨어 이렇게 얹어놓고 아날로그식 EIR 같은 네. 아주 초보적인 인터페이스를 해놓고 그걸 모니터 좀 하나 달아놓는다는 그 명목하에 뭐 100몇십만 원씩, 네. 막 몇백만 원씩 받는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전기차가 대중화되면서 없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펌웨어를 업데이트 한다든지 네. 뭐 뉴스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든지 내 차의 어떤 컨디션을 뭐 정확하게 판단해서 자가 스캔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야말로 자동차가 이제 기계에서 네. 전자적인 장치로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또 변화가 될 부분이고요.
또 자동 주행 시스템이 네. 전기차와 함께 아마 대중화가 될. 더 잘 어울리겠죠? 네, 그렇죠. 네. 전기차는 그야말로 이제 엔진, 변속기, 운전자가 중심이 되던 메커니즘에서 네. 전기 모터, 배터리, 그리고 펌웨어 중심의 디지털적인 어떤 제어로 바뀌는 그런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버, 중앙 서버와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와 연동을 해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적인 개념의 기기로서는 아주 적합해요. 그러니까요. 엔진 자동차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면 ECU 제어해야지, 네. 변속기 제어해야지, 네. 뭐 여러 가지 복잡한데 얘는 모터는 말 그대로 전기 제품이니까 이건 펌웨어로 그냥 조작이 돼버려요. 그래, 제어가 해버리면 돼버립니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터 제작 회사에서 그냥 네. 뭐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얼마든지 네, 조정을 네, 할 수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모터 회전수라든지 네. 또 배터리의 어떤 전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외부에서 원격 조정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네. 그래서 정해져 있는 어떤 펌웨어로 외부에서 네트워크랑 이제 커넥션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얘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 컨셉으로 전기차는 굉장히 적합합니다. 네. 실제로 전기차가 대중화되면서 자율주행은 대중화의 물꼬를 트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감속, 가속, 또 뭐 차선 변경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 서버에서 정해진 데이터대로, 펌웨어대로 네. 얼마든지 제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차는 펌웨어 가지고 거의 모든 부품들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도로 상황과 앞차와 뒷차의 어떤 센서링, 네. 그리고 돌발적인 어떤 그 움직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빅데이터에 따른 변수만 제어할 수 있으면 네.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네. 자동차 그 자율주행 서버에 해킹을 하게 되면 네. 예, 그 차와 커넥팅이 되어 있는 차들은 다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너네들 네. 다 죽어! 네, 이러면- 해커의 움직임에 응? 따라서 제어가 돼버리는 이런 엄청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소설 같은 네. 실제로 지금 자율주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네. 보안 프로토콜을 어떻게 네, 할 네, 것이냐. 네, 네. 그래서 정말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보안을 사용하게 되면 네. 이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유지 보수가 어렵게 네. 되고, 네. 그렇다고 이걸 감안해서 좀 가볍게 가게 되면 해킹의 위험이 생겨서 네. 돌발 사태가 생길 수 있게 되고,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창과 방패를 놓고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뭐 배터리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13만 원인데 네. 이게 또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면 네. 배터리 용량별로 이렇게 자동 시세를 매기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모터 네. 파워별로 모터 매기든가. 파워별로. 네. 그러니까 모터 파워가 세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제 배터리가 좀 비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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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고용량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아마 매겨지지 않을까. 네. 정부에서 내연 자동차 배기량 대비 이제 세금을 차등 적용을 했는데 네. 요걸 또 속아줄 정부가 아니죠. 그냥 단일로 해가지고 균등하게 거들게 되면 이제 세수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 배기량별로 하는데 얘는 배기량이 없는데 왜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지금 13만 원이에요. 아, 전기차는. 기본으로 예. 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네. 이제 앞으로는 모터 용량이나 이제 배터리 누진이 돼야 예, 되겠죠, 뭐 이런 걸로 사실. 누진을 적용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이게 전기 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네. 주행 시 이게 소음도 크지 않아요. 아, 그거 네. 참 대단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저속으로 갈 때는 네. 소리가 없으니까 네. 가상 사운드를 그래서 만들어내잖아요. 그 저기 네. 타이어도 네. 그 에코 타이어가 네. 굉장히 얘도 좀 조용한 타이어 같아요. 이게 구름 저항이 없어야 또 연비를 높일 수 있으니까. 구름 저항이 없다는 네. 이야기는 소음도 적다는 이야기.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그 서머 타이어처럼 이게 접지가 강조된 타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접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찰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타이어가 노면을 움켜쥐어야 네. 움켜쥐고 살짝 미끄러지듯이 속에서 막 지우개가 땅 밀듯이 미끄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되면 소음이 커지고 접지력이 좋아지고 뭐 이런데 굉장히 비싼 타이어는 접지력은 좋은데 소음은 가급적이면 좀 적고 막 이런 네, 그 비싼 게 파우더 있거든요. 자체가 네. 이제 특수 파우더가 사용이 돼서 소음도 없지만 접지도 살리는 네. 그런 타이어가 있는데 그건 이제 아주 비싼 타이어고요. 전기 모터도 고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회전 소음도 생기고 네. 아무래도 이제 구름 저항에 따른 소음 그리고 또 그 공기 저항에 따른 소음 뭐 이런 네. 것들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만 내연 자동차에 비해서 확실히 적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쾌적하다는 점. 그래서 지금 이게 한 30km 넘어가면 네. 엔진 소리 못 듣습니다. 아니 네. 엔진이 아니라 참 모터 소리. 예. 근데 이제 저속으로 가면서 네. 악셀을 떼면 회생 제동을 할 때 네. 모터 브레이크가 걸리는 예. 그 우웅 하는 소리 네. 그런 소리가 좀 들린다든지 예. 아니면 악셀을 좀 많이 밟을 때 네. 살짝 모터 소리가 정말 미세하게 들리는 거지 네. 그냥 넉넉고 음악 들으면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자동차의 감성이 사라졌다. 이건 자동차가 아니다. 네. 전자제품이다. 네. 이건 도대체가 정이 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그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처음에 LP판 가지고 들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필립스에서 컴팩트 디스크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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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 음악에 그게 없다. 영혼이 없다. 네, 네. 이거는 기계음이다. 네. 이건 너무나 찬소리다. 네. 감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LP판은 자연적으로 모든 주파수가 다 발휘가 되고 그렇죠. 피트와 랜드를 이렇게 실제로 바늘이 네. 읽어내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CD에서 네. MP3 아, 예, 네. 네. 압축 음원이 또 나왔잖아요. 네, 네, 사람들이 또 네. 뭐라 그러냐면 네. 정말로 음악은 CD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이 압축 파일은 이게 음악이 아니야. 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무손실 음원 맞아요, 요즘 또 맞아요, 많이 맞아요. 이렇게 좀 각광을 받고 네. 있긴 한데. 보통 이제 네. 좀 가벼운 음악은 네. 뭐 한 3분 음악 한 곡에 뭐 3메가? 뭐 예,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높 많아야 10메가 예, 예, 바이트 예. 정도 되죠. 그러니까 MP3라는 게 가청 영역만 딱 빼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린 예, 거예요. 예, 압축을 예. 해서. 예. 네. 뭐 사람마다 독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선생님 진짜 어지러워요. 네.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는데요. 그랬더니 환자가 혹시 지구가 돌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분이 있죠. 네. 네, 네. 그 초인적인 감명을 가지고 계신 네, 네. 뭐 엄청난 센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야 이거 그 서쪽으로 가시면서 예. 아 시간이 빨리 가네요.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시대는 변하는데 네. 그 변화에서 예전 것에 대한 감성을 잊지 못하고 향수를 계속 기억하는 사람들이 네.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시대는 새로운 기술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신기술은 결국은 오게 돼 있고 그럼요. 그러면 그 이전 기술이나 옛날 기술들은 사장되게 돼 있어요. 고사되게 돼 있습니다. 네, 처음에 새 기술이 새로 나올 때는 좀 허접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 기술이 안착이 되면 그 전보다는 훨씬 낫겠죠. 예, 컴팩트 디스크 나올 때만 해도 플레이어하고 컴팩트 디스크 가격이 얼마나 비쌌어요. 네. 근데 지금은 요즘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누가 사나요? 아, 그러니까요. 예, 과학 드라이브는 이제 거의 사장되고 있는 분위기고 네. CD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컴팩트 디스크가 처음 나왔을 때 네. MP3가 처음 나왔을 때 아마 그때 분위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얘도 이제 뭐 전기차가 배터리 용량이 요거의 절반밖에 안 되고 네. 주행 거리가 뭐 이거 150km 갑니다. 네. 근데 실제로 아이스 뭐 이렇게 특정한 차 모델을 말씀드리는 뭐 하지만 i3를 사신 분이 네. 겨울에는 불안해서 그냥 세워놓고 있어요. 뭐 나신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새로 시도되는 그 상태인 거고. 네. 지금 이 레벨 한 60kWh 되고 그 주행 거리가 한 300, 400km 정도 되는. 네.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탈만하네요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